작년 말에 끝없이 내려가는 주가랑 연일 뉴스에서 일론 머스크가 미쳐서 트위터 사느냐고 테슬라 주식 다 팔고 있다. 그래서 주가가 끝없이 내려가고 앞으로도 더 팔 수 있는 큰 위기다. 그렇게 정신줄 놓고 있는 동안 다른 레거시 기업들은 자율주행 다 따라왔고 그나마 갖고 있던 시장 우위도 이제 끝이다. 이런 얘기들 끝도 없이 듣다 보니 당연히 망하는 줄 알았는데 2023년 되자마자 85% 이상 올라버렸네? 그때가 타이밍이었는데. 그때 좀 살 걸 그랬나? 이런 마음으로 이런저런 영상 보면서 지금이라도 좀 살까? 좀 조정되면 살까?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아직 테슬라 사지 마세요. 진짜요. 제 말 들으세요. 주가가 내릴까봐 기다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은 감당할 수 없는 종목이에요. 아무리 한 달에 85% 이상 오르면 뭐합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미친듯이 오르면 뭐하냐고요. 이걸 사도 여러분이 감당을 못하는데 85%가 오르든 100%가 오르든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예, 제가 여러분 마음 잘 알죠. 갑자기 망하는 줄 알았던 기업이 알고 봤더니 빅세일이었던 것 뿐이고 4분기 실적 오픈해봤더니 미국 어느 기업보다 실적도 더 좋고 향후 전망치도 좋으면 뭐하냐고요. 저는요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그 누구한테도 테슬라 사라고 얘기 안 합니다. 왜냐? 아무리 기업이 좋고 실적이 좋고 0.01%의 천재 CEO가 있고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자율주행 로봇 AI 분야에서 독보적인 행보 보이고 현금도 빵빵하게 갖고 있는 부자 회사면 뭐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좋다는 얘기만 듣고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사자마자 오를 줄 알고 불나방처럼 달려들어 봤자 좀만 하락하면 일론 머스크 욕하고 테슬라 영상 가서 악플 달고 자기가 속았다고 자책하고 괴로워하면서 뉴스에 팔라고 속삭이면 그 얘기 듣고 반나절 말에 바로 매도 버튼 누르니까 이건 뭐 회사가 아무리 좋고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갖고 있어서 기간의 분산을 통해서 매집하면 된다고 설명을 해도 이 야생마 같은 테슬라를 탈 수 있는 준비 자체가 안 돼 있으니까 맨날 탔다가 무서워서 뛰어내리고 어디까지 가나 보자라는 심보로만 보기만 하니까 그냥 안전하게 인덱스 투자나 하라고 알려주는 게 모두한테 가장 해피한 상황이죠 뭐. 그러니까 진심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아직 사지 마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얼씬도 하지 마세요. 정 사고 싶으시다면 소액만 조금씩 재미로 그냥 사세요. 그리고 10% 오르면 바로 파시고 맛있는 거 사 드세요. 괜히 테슬라라는 기업에 대한 사업 구조의 장점, 현재 레거시 자동차 기업들이나 애플, 구글 같이 언제든 진입한다고 폼 잡는 애들보다 도대체 뭐가 앞서 있고 얼마나 앞서 있는지 이런 유튜브에 자료가 다 널려 있는데도 한 번도 찾아보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좀 오를까 해서 산 건데 괜히 저같이 장기 투자 얘기하는 사람들 말 듣고 갑자기 장기 투자 하겠다고 했다가 조정 와서 내리면 후회한단 말이죠. 그때 팔았으면 소고기라도 사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이제 못 먹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라도 오해하실까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이 영상은요 테슬라를 매수하라는 영상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수없이 나열했던 테슬라의 장점들은 그냥 주식 투자할 때 이런 위대한 기업도 있구나 정도로만 참고하세요. 여러분 투자의 세계는 정말 냉정합니다.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쩌다가 우연히 좋은 주식 샀잖아요? 그럼 기가 막히게 거기서 번 돈은 다른 종목 매매하다 다 날립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떤 관점을 갖고 얼마나 시간 지평을 낮추고 투자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맨날 그래서 사 마라, 지금 팔아 마라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면 아무리 투자의 현인들이 좋은 기업에 장기 투자하라고 하면 뭐합니까? 시간 선호 낮추고 시간 지평 넓혀서 미래를 바라보고 지속적으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 그 투자의 방향에 자신의 노동소득과 바꾼 자금을 옮기는 거, 이게 느려 보여도 가장 빠르게 부를 쌓아가는 방법이라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는 투자는 물론이고요 테슬라도 아직 사지 마세요. 진짜로요. 진짜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테슬라는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조랑말이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이 타면 천리를 달리는 적토마지만 그냥 올라탔다가는 황천길 갈 수도 있어요. 난 준비됐다, 충분히 기업에 대해서 공부했고 지금 일어나는 이 산업의 변화를 다 이해했다,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을 때 그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일하기는 지긋지긋하게 싫고 한방에 인생 역전하고 싶은데 이번 하락장엔 70에서 80% 내렸으니 이제 슬슬 살만할 것 같다면서 비트코인 주변 어슬렁거리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제가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비트코인 아직 사지 마세요. 이건 정말 제가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연초 대비 40%밖에 안 올랐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드라마틱한 상승이 몇 달 안에 안 나온다면 금방 짜증낼 거니까 그냥 비트코인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
보나마나 사자마자 몇 달 안에 쇼부 본다고 몰빵 때리고 가자 이거 할 거 뻔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회사 때려치고 올해 졸업할 생각이나 하고 있다면 그냥 알트나 사세요. 어차피 마인드 자체가 도박인데 비트는 심심해서 성에 안 찰 거 아니에요. 네, 물론 알죠. 여러분 마음 압니다. 졸업은 해야겠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좀 이름 있는 애가 낫지 않겠어? 해서 비트코인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 비트가 대장이라며. 비트도 그래도 뭐 관광기 때 한 10배 간다며? 그런데 말이죠. 뭐 그런 생각으로 접근했다면 비트코인 절대 사지 마세요. 비트코인이 우리 인류 역사에서 그 누구도 풀지 못했던 난제인 그 어떤 중앙 주체도 없이 그 누구도 신뢰하지 않아도 돈을 전 세계 어디든 이동시킬 수 있는 탈중앙화된 금융 네트워크를 만들면 뭐합니까? 맨날 죽는다 죽어라 언론에서 까고 끝났다고 저주 퍼부어도 절대 안 죽고 사용자가 점점 많아지면서 네트워크 활성화 지수가 올라가면 뭐 하냐고요. 어차피 미국이 가만두지 않는다. 양자 컴퓨터 나오면 끝난다. 국가가 똑같은 거 금방 만든다. 이런 얘기나 하면서 비트코인 처음 나왔던 15년 전부터 계속 토론해서 결론 내고 이미 다 끝난 이야기들을 유튜브 검색 한번 구글 검색 한번 안 하고 뭐 대단한 오류 발견했다는 듯이 떠들고 있는데 무슨 비트코인입니까? 그런 마인드로 접근해서 가자 외치고 영차 해봤자 어차피 여러분이 기다리는 시점에 비트코인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2011년부터 지금까지 55,000% 오르면 뭐합니까? 그 시간 못 기다리고 낼름 팔 거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알게 됐다고 흥분하지 마시고 재미삼아 좀만 샀다가 10% 오르면 팔고 비싼 양주 하나 사 드세요. 진짜요. 그냥 기분 좋게 술 마시고 잘 팔았다 하는 게 남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진지하다고요? 그럼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비트코인 몇 년 투자하실 겁니까? 몇 년까지 기다릴 수 있으세요? 지금부터 70% 더 빠져도 안 팔 자신 있어요? 다음 반감기인 2024년 4월 이후에 기대했던 상승장이 아니라 내리꽂는 하락이 와도 당황하지 않고 DCA 할 수 있어요? 그럴 리가 없다고요? 반감기엔 무조건 오른다고요?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자산도 가격 흐름은 예측 불가고 동일한 패턴은 늘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격이 아닌 가치를 보라고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향후 무빙?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한 가지는 정확하게 알 수 있죠. 가격이 아닌 네트워크의 가치가 오르고 있죠. 이게 뭔 소리냐? 이러고 계실 텐데 아무리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과 미국 대표은행인 피델리티가 비트코인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면서 사업을 착착 확장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어차피 당장 눈앞의 수익률만 보면서 좀 오른다 싶으니까 바로 선물시장 가서 고배율 튕길 생각뿐인데요. 그런 야바이 마인드로 계속 해봤자 남는 건 줄어드는 잔고랑 손목 디스크뿐입니다. 인생 자체가 길바닥 보도블록만 보면서 계속 걷고 있는데 저 멀리 높은 산과 빌딩이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비트로 시작해서 자발트로 가고 알트에서 재미보고 나왔다가 다시 더 크게 들어갔다 또 나왔다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잡혀먹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비트코인 못 믿겠고 사기인 것 같다, 쓰레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비트코인 앞으로 쳐다도 보지 마세요. 걱정 마셔. 그럴 일 없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 대부분의 사람은 투자에서 자산에 대한 미드보단 가격에 반응하거든요. 오르면 좋은 것, 내리면 나쁜 것, 이렇게 단순하게 도마뱀의 뇌가 작동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신경 안 쓰려고 해도 결국 여러분은 언젠가 무조건 비트코인 보면서 손가락 움직일 거예요. 그래도 말이죠, 한번 안 사기로 마음먹었는데 쫀심이 있지 절대 가격에 굴복해서 사지 마세요. 왜냐? 그땐 지금의 가격이 아닐 거예요. 비트코인은 화폐 현상입니다. 기업처럼 돈을 벌거나 제품처럼 사용처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원화나 달러처럼, 때론 금이나 부동산처럼 자신의 부를 안전하게 보관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는 새로운 네트워크이고요. 이 네트워크 위에 어떤 사용처가 생길지 현재 우린 아무것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마치 인터넷 초창기에 인터넷이라는 게 기껏해야 디지털 편지나 쓴다고 생각했지 모든 게 연결되고 스마트폰 하나로 작동될 거라고 그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답답하게 비트코인을 어디다 쓰냐는 소리만, 내재 가치가 뭐냐는 소리만 하시는 분, 이거 사면 졸업할 수 있는 거냐, 그래서 지금 사 마라, 알트가 더 나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만 계속 반복하시는 분들은 비트코인 아직 사지 마세요. 그리고 앞으로 절대 사지 마세요. 처음 테슬라와 비트코인에 흠뻑 빠지면 세상에 이런 주식과 화폐가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강력한 커뮤니티와 팬덤으로 가슴이 뜨거워진다는 걸 그 누구보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강력한 팬덤이 있기에
저는 이 자산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깊이 공부하다가 결국 현재 테슬라과 비트코이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테슬라든 비트코인이든 아니면 또 다른 미국 주식이든 그 무엇이 됐든 이 좋은 자산들을 계속 지키고 오랫동안 보유하며 장기 투자하기 위해서는 저는 꼭 어느 때가 되면 부동산을 사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투자를 논하는 비트코인과 테슬라 같은 자산들은 현재의 평가보단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높아지는 미래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투자하는 것이고요. 이 미래 가치를 온전히 전부 수익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그 미래까지 꼭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에 살고 있죠. 그리고 현실은 인플레이션 시스템입니다. 즉 매년 기름값이 오르고 식료품 가격이 오르고 내 월급도 오르지만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집값도 오릅니다. 그리고 집값은 어느 시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가장 비싸면서 꼭 필요한 필수제이며 철저하게 좋은 입지와 등급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재화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필수제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집이 없이 살 수는 없다는 의미고, 인플레이션에 의해 렌트비가 계속 오르고 비싼 집값은 그 비싼 가격에 인플레이션이 붙어 시간이 지날수록 절대 가격이 점점 더 크게 오르고, 좋은 지역의 부동산은 더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절대 가격으로 더 많이 오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금융투자에 집중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부동산 그거 상승률도 떨어지고 세금도 많이 내잖아. 상승률 높은 금융자산만 갖고 있고 집은 계속 월세로 살면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집이라는 문제가 완벽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자산만 투자하다 보면 현생에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의식주 중 하나를 경기에 따라, 인플레이션에 따라 언제든 불안해질 수 있는 구조를 안고 금융자산을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난 부동산 상승장처럼 하락장이 지나고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풀린 돈에 의해서 급등하는 주택가격과 전월세 가격으로 전세금을 억 단위로 올려주는 일도 있었고, 월세 역시 급격히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같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이 현상은 동일합니다. 그럼 이렇게 급격히 상승하는 전세나 외국처럼 소득의 50% 이상을 월세로 지불하는 구조에서는 어렵게 모아 투자했던 금융자산들을 언제든 일부 다시 팔아야 하는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융자산을 단기적으로 접근해 수익이 조금만 나도 익절을 해놓으려는 생각에 사로잡히죠. 아무리 장기 투자 마인드를 장착했어도 언젠가는 집을 사기 위해 현금화해야 한다는 점이 투자자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타이밍을 잡게 하고 익절 욕구를 불러일으키며 어렵게 낮춰놓은 시간 선호를 높여버립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난 끝까지 월세로 살면서 버틸 건데? 집을 꼭 사야 돼? 그냥 살면 되잖아. 그런데 말입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다면, 아니면 독신이라도 소득 수준이 점점 높아질수록 보다 안전하고 큰 집에 살고자 하는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집은 필수제이면서 커뮤니티 입장 티켓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집이 하나 있으면 된다가 아니라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직장에 가깝고 교육 환경이 좋고 유해 혐오 시설이 없는 곳을 찾게 되고, 그런 곳은 더 많은 주거비를 지불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 젊고 피부로 와닿지 않는 시기엔 아무리 들어도 이걸 절대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얘기하는 모두가 집값을 올리려고 엄한 사람들 꼬시는 호객행위 정도로 폄하하고 무시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테슬라, 비트코인, 서울부동산에 모두 투자하고 있는 토탈 인베스터로서 부동산은 부의 베이스 캠프라고 끊임없이 강조해왔습니다. 아마 오랫동안 제 영상을 봐오신 구독자분들이라면 제 얘기를 이해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비트코인과 테슬라의 진정한 장기 투자는 실거주 부동산 한 채 또는 임대를 주고 있더라도 본인 명의로 소유한 부동산이 확보된 이후 비로소 시작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왜냐? 큰돈이 들어가는 부동산을 일단 매수해 주거 문제를 해결했다면 그 다음부터 목돈이 나가지 않는 상황을 최소 10년 정도 확보할 수 있고, 이 확보된 기간 동안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갖는 폭발적 성장이 예상되는 금융자산에 지속적으로 적립식 매수를 하며 복리의 마법을 모두 가져갈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장기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장기 투자의 핵심은 시간 선호를 급격히 낮추는 일이고, 그러기 위해선 투자 기간 동안 목돈이 들어갈 상황을 철저히 통제해야 합니다. 언제든 빠져나갈 수 있는 자금을 갖고 장기 투자하겠다고 들고 있다면 절대 시간 선호를 낮추고 긴 기간 보유할 수 없다고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진정 비트코인, 테슬라 또는 변동성이 큰 다른 금융자산의 장기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저는 그 첫 번째 조건으로 일단 집부터 사고 시작하시던가, 아님 금융자산이 어느 정도 올랐을 때 꼭 집을 사서 미래에 생길 주거 리스크를 해결하고
비록 다시 처음부터 금융자산을 매집해야 하더라도 완벽히 시간 선호가 낮아진 상태에서 그 어떤 외부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적립식 매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 월가의 레전드 피터 린치께서 개인들에게 좋은 주식 한두 개만 골라서 장기 투자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 앞서 주식 투자하기 전에 집부터 사라고 하셨을까요? 이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시게 될 때 비로소 여러분은 진정한 장기 투자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다음 영상들에서도 이번 영상보다 훨씬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채널이 마음에 들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올라오는 좋은 영상들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만 믿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